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문화재단의 이제 논술 시험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재단의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워낙 이제 요청도 많고, 문화재단은 또 이제 논술 시험을 되게 선호하는 기관 중에 하나라서 논술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의 논술을 준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논술 문제가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문화재단 논술의 특성, 그리고 난이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D 지역의 어떤 문화재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은 사실 문화재단 논술이 가장 간소화된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요. S 지역의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논술이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측면에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문제의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S 지역의 어떤 기관은 형식이 다르고, 또 다른 이제 그 N 지역의 이제 그 전국구 문화예술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유형이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은 그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기관은 문화예술 산업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의 문제인데, 따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제를 내는 기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논술 시험 특성을 알고, 그 시험의 난이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화재단이 선호하는 문제의 범위를 반영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보통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예요. 문화재단을 준비하는데 나는 어느 지역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뭐 C 지역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출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에서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의 문화재단이 선호하는 난이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분포도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난이도의 어떤 주제를 선호하는 기관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에요. 이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 1에서 3, 4차 시의 이제 수업 내용은, 뭔가를 이제 잘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어느 부분만 이제 개선하면 되니까 그냥 4회차의 수업으로 종강이 되기도 하죠. 이건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뭔가 많은 이제 공적인 말하기라든지 쓰기를 해본 분들은 쓰는 방식만 피드백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길게 수업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문제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대략 한 4, 5회차 혹은 4회차 기준으로 종강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자, 유사한 문제를 선호하는 타 기관에서 매우 빈도가 높아요.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이 기관에서는 아직 그 문제를 낸 적이 없죠. 그러면 타 기관의 유사한 타 기관의
논술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은데 내가 지원하는 해당 지원 기간에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는 지금 내가 지원한 기관에서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수업을 준비할 때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의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 선호하는, 그리고 난이도는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60%에서 70% 정도의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높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아직 내지 않은 문제, 이거를 주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건 약간 이분화가 됩니다. 일단은 이 처음 단계, 그러니까 1단계라고 칭할게요. 기출 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개인의 차가 있다 보니까 잘 따라와주고,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고쳐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 다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 제가 모든 파일을 이제 저장해서 넘버링 해가지고 복습할 수 있는 순서를 바탕으로 피드백한 내용을 전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꾸준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업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복습량이 좀 부족해요. 이분들이 힘들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습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의 부분에서 난이도 조절이 딱히 필요 없고 병행하는 방식. 병행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어려운 걸 했다가 쉬운 걸 했다가 어려운 걸 했다가 쉬운 걸 했다가 이렇게 병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약간 더딘 분들도 있어요. 복습량이 부족하거나 많이 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제가 적어드렸고 본인이 2번, 3번 틀렸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차로 진행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겨나는 게 개인차예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역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시험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공고가 좀 생각보다 좀 급하게 났다거나 아니면 공고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각각 반영해서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재단의 논술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파생되는 이제 현상이긴 한데요. 특정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가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과제도 파생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간으로 한 3개월 정도 준비할 때 이 중간 부분에 이걸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 수업과 이 부분이 좀 힘들게 이제 지나야 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뭐 등산을 하더라도 어떤 산이든 어느 부분은 좀 이제 등산하기 용이한데 어떤 부분은 좀 험악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게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좀 그 다음 등산 과정은 쉽고, 이런 형태를 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스킬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앞에 붙이게 되면은 이제 논술에 완전 질리게 되는 것이고, 뒤에 붙이게 되면 너무 힘이 드는데 이제 누적된 복습량도 많은데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간 단계로 놓고 이 특정 주제의 구간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은
이 특정 주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재단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때는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특성 난이도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업을 하는 과정은 기출 문제를 먼저 봐서 내가 지원한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반영되는 차기 후속 문제들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화재단 논술은 최근에 증가하는 출제 빈도를 봤을 때 특정 주제의 문제들이 한 3, 4개 정도 있거든요. 이게 꼭 이제 힘든 구간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문화재단을 준비할 때는 처음에는 대부분 많이 나오는 나의 오류를 잡는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주제를 바탕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이해도와 그리고 나의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많이 나왔는데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아직 안 낸 문제들을 좀 보면서 실전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과정을 좀 인지하시고 준비에 돌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뭐 선호하는 것도 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문화재단을 준비할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량을 강화시킨 분들은 또 예외 없이 합격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좀 반영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단 논술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